1980년대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머리카락 길이 때문에 징계로 월급을 깎는 직장이 있습니다. 군부 독재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작년 9월과 11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군무원 이야기입니다. 군무원도 국방부나 일선 부대에서 일하니까 군인과 같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군무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행정, 기술, 연구 등 비전투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요.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차이만 있는 민간인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군무원으로 임용되면 민간인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일들을 계속 시킵니다. 그럼 급여라도 많이 주냐? 아니요. 근무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군무원은 열악한 처우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군에서 근무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바로 징계가 들어옵니다. 군무원 사회는 붕괴 직전인데 두발불량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2개월 감봉에 채웠다가 재심을 거쳐 1개월 감봉으로 확정됐습니다. 요즘 세상에 민간인에게 머리카락 길이 때문에 감봉이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이런 직장이라면 계속 다니고 싶겠습니까? 학교에서 엄격하게 두발 단속하는 건 오래전에 사라졌죠. 제가 중학교 입학하던 1982년에 투발 자유화가 처음 시행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전에 중고등학생 투발은 다 스포츠용으로 바짝 잘라야 했습니다.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학교 정문에서 때리거나 기합을 줬어요. 하지 마! 이게 너무 많은 시대. 모든 걸 다 규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녔습니다. 여권이 안 나왔어요. 88 올림픽 앞두고 단계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이 완화되다가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서 1년에 200만 원인가 예치 않은 조건으로 단수 관광 여권을 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50세 이전에는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하던 시절 상상이 안 되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교복 자유라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던 1983년부터 시행됐어요. 옛날 대한뉴스에 나오는 왜 목까지 채우는 일제시대 교복 같은 거 있잖아요. 모자에 한자로 중 이렇게 적혀있던 교복. 중1 때 사진 보면 다들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은 중3 때까지 어떻게든 입혀보려고 교복을 아주 큰 사이즈로 샀거든요. 당시 학부모 중에도 학생 두발과 교복 자유화에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처사다. 그러잖아도 학생다운 맛을 찾기 힘든데 머리를 마음대로 기르고 옷을 마음대로 입힌 후 거기서 오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은 웃음이 나지만 1980년대 상당수의 기성세대는 두발 규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학생 투발 자유화는 1982년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기업에서 머리카락 길이를 단속하는 건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예전에 영상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조선소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의 두발이 불량하면 잡아서 바리깡으로 바로 머리를 밀고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시가총액이 60조가 넘지만 그때는 바리깡으로 직원 머리를 밀던 기업이었어요. 그때는 직장에서 개인의 머리카락 길이와 스타일까지 단속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무원들은 2026년에도 여전히 198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군무원이라면 두발 불량일까요? 아닐까요? 저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 정도 머리 길이로도 징계위원회에 해부될 수 있고 월급이 깎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머리카락 길이를 이유로 감봉이라니 근거가 뭐냐 물었더니 군인 복무와 관련된 육군 내부 규정인 69120이랍니다. 69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두발 항목에는 군인에게 허용되는 헤어스타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간부 표준형이 있고요. 운동형이 있습니다. 간부 표준형은 군인 간부들에게 적용되는 스탠다드 스타일입니다. 운동형은 예전에 스포츠형 머리라 불렀죠. 바로 그거예요. 병사들 표준 스타일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군무원 헤어스타일 규정은 뭐냐? 69120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성 군무원은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기세에 닿지 않도록 규정. 저는 옆머리 뒷머리 모두 위반이죠. 군부대 징계위원회에서 처음에 내린 처분서를 보니까 두발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 의무 위반으로 감봉 2개월의 처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징계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징계 수위도 황당합니다. 공무원에게 감봉은 꽤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이 포함됩니다.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을 강제하려면 적어도 그에 합당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없어요. 소방과 경찰 같은 특수직무 공무원은 어떨까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수준의 일반적 규정만 있을 뿐 헤어스타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여성 군무원에게는 69120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성 군무원은 두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근거도 없이 오직 민간인 남성 군무원에게만 군인 간부 수준의 두발 기준을 적용해서
감봉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남성 군무원은 다 똑같이 규제하냐? 아니요. 똑같은 머리카락 길이라도 누구는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누구는 멀쩡해요. 군인 지휘관 마음이죠. 황당합니다. 두발 단속 역사를 보면 1968년까지는 민간인 군무원에 대한 두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장발을 퇴폐적이라고 규정하고 전사회를 대상으로 두발 단속에 나서던 그 시절에 군무원에 대한 두발 규제도 같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장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980년대 두발 자유와 함께 민간의 규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만들어졌던 군무원에 대한 규정만은 2026년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화석처럼 남아 있습니다. 당사자들조차 사문화된 규정으로 여기던 조항을 어느 날 갑자기 꺼내서 감봉 징계를 내리니까 군무원들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사실 두발 규정은 열악한 군무원 처우 문제와 관련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같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전국 47,000여 군무원은 직장 협의회조차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내 훈련과 당직, 위병소 근무, 체력 검정 등에서 전투 인력인 군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군인처럼 대합니다. 그렇다고 군인연금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민간인이라고 다 빼버립니다. 국방부에서 필요할 때만 군무원을 군인으로 감조하는 거죠. 징집 가능 인구가 줄고 현역 간부 지원율이 저조하니까 군무원을 전투 요원화해서 그냥 맡은 본연의 직무 외에 멀티플레이어 군인 대체 인력으로 써먹겠다. 이게 군인 출신 국방부 수뇌부들의 생각 아닌가요? 군무원 인터뷰를 통해 처우와 애로사항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980년대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었습니다. 개선해달라고 탄압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바로 감봉 징계를 내리겠죠. 군무원은 인터뷰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정훈 실장에게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검토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또 징계받으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인터뷰를 해도 제가 쓸 수가 없어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47,000여 군무원들이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체력 검정은 기본이고 전투 대비 훈련에다가 혹한기 야외 취침까지 강요합니다. 연금과 관사 제공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배제하면서 사고가 나면 군사 재판을 받게 합니다. 평소에는 군인처럼 일을 시키다가 막상 군인이라면 당연히 받는 혜택 앞에서는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군무원을 배제시킨다는 불만이 제일 많았습니다. 군무원들에게 병사들을 통제해야 하는 당직 근무, 위병소 근무를 시키다가 언젠가 사고 한번 크게 터질 겁니다. 군인들이 퇴근하고 난 후에 군무원이 총기와 탄약을 관리하고 근무자를 투입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군인 신분도 아닌데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민간인에게 군인 통제를 맡기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쉬쉬하면서 덮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군무원들 목소리입니다. 20-30년 차 6급 주무관을 갓 임용된 소위나 중위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성과상여금 등급 산정 시 군인과 통합에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지휘관이 군인이다 보니 군무원은 뒷전으로 밀려서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군무원에게 어떤 지시를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왜냐? 근무 성적 평가, 승진, 상훈, 징계 모두 현역 군인이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많은 군무원이 그만두고 있으며 면직자의 88%가 임용 3년 이내의 신규 채용자입니다. 군무원은 우리나라 공무원 중 면직률이 가장 높은 직렬입니다. 어차피 처우 안 좋은 거 다 알고 지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게 군무원들 이야기입니다. 국회의 검토 의견에서도 군무원 정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임용 후 3년 내 퇴직으로 인한 면직률이 30% 가깝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못 버티는 거죠.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 국방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잖아요. 값싼 드론도 기술적으로 운용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징집된 병사에게 숙련된 드론 기술이나 정비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앞으로는 우수한 직업군인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군무원이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 마인드로 2026년을 살아가는 지휘관이 머리카락 길이로 월급 깎겠다고 덤비면 누가 군무원을 하고 싶겠습니까? 의무는 군인 기준으로 부과하고 혜택은 공무원 기준으로 배제하면 우수 인력이 들어오겠습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군무원 문제에 관심이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군무원 처우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건 여당만 되고 나면 군대에서 주류인 군인만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이건 모든 비주류 약자들의 운명이에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여당은 아무 관심도 없고 야당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만 비주류 집단을 활용합니다. 지난 5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AI, 드론 등 첨단 강군 중심으로 미래 국방을 설계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아니 머리카락 길이로 군무원 월급이나 깎겠다는 1980년대 마인드로 무슨 첨단 강군입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무원들의 면담 요청을 왜 계속 거부합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무원 문제를 언급하면 그때부터 움직일 겁니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같은 민간인인 군무원 사정을 살피지도 않는데 앞으로 임명될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그걸 하겠습니까? 방위 출신 민간인이 국방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기대가 컸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군인 눈치나 보고 군 개혁도 제대로 추진 못한다면 앞으로는 국방부 장관으로 민간인을 임명하라는 주장의 명분도 사라질 겁니다. 국방부는 이제라도 사문화된 후진적 규정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군무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방이 강해지고 국민들이 더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오늘은 하도 안타까워서 군무원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소송 폭탄에 대응하느라 제 코가 석자이지만 군무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듣고는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군무원 처우가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미친 남자를 찾아서 미남로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길 빕니다.